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왠지 사람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번 수업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파트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할 때 착과 감소량 산정하는 부분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적과 후, 착과 수 요거 배웠죠. 자, 지금 우리 배우는 상품 이름이 뭐예요? 적과 전 종합 위험 투. 원은 없어졌다 그랬죠. 지금 남아 있는 게 투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 상품에서 받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보험금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이 적과전 종합위험 2에서 보험의 목적은 사과, 배, 단감, 딸분감. 자, 품목은 네 가지이지만 이 네 가지의 품목을 카테고리를 묶으라고 했어요. 뭐하고? 사과, 배하고 단감, 딸분감하고. 왜 묶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얘들은 과수입니다. 과수. 그러니까 과일과 나무 숫자를 써서 나무와 과실을 보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과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적과라는 것을 하기 전에 열매 속기를 하기 전에는 보장하는 유형이 특정 위험이 아닌 종합 위험의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 적과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 얘는 과실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그럼 적과가 끝나고 나서 열매 속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가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적과 종료 후 특정 위험 7종 한정이라고 했고 이때 발생한 재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과 후에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과실 손해보험금이다. 그럼 이하이와 이하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고 수확량은 아니지만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진 기준값보다 줄어들면 기준보다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이 아이는 과실 손해인데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거꾸로 조사해요. 수확량의 반대가 뭘까요? 수확이 줄어드는 거. 감수량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장 방식 중에 감소보험금 하면은 수확량 조사하는 거구나. 수확량을 조사를 하면 이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거고 과실손해보험금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감수량을 조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착과감소보험금은 산정 시기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착, 미, 자 곱하기 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착이 뭐였어요? 착과 감소량.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착과 감소량. 미는 미보상 감수량. 그 다음에 자는 자기부담 감수량. 요 가가 뭐예요? 가입 가격. 얘는 이제 품종에 상관없이 평균 가격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는 뭐예요? 보장 수준 또는 보장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얘가 없지요.
보장 비율이 없지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적과 전이니까 생산비가 100% 투입된 시기가 아니므로 100%를 보험금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몇 프로? 50%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프로를? 70%를 주는 방법이 있더라. 50%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70%는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없죠. 3대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숫자 3개를 외워야 되는데 100.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적과 전 누적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70%형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50%와 70%의 구분 없이 전부 80%였는데 손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업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이 붙었다. 자,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금 산정식이 간단해요. 얘는 누자 곱하기 가. 누자가. 얘는 누적 감수량이에요. 누적 감수량. 시기는 적과 전이에요. 적과 후예요. 적과 종료 후 누적 감수량. 아까 과실손해보험금은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감수량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는 요거와 똑같이 자기부담 감수량. 이 공식은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서 하다 보면 1년 동안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이 안 난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보험금은 나무예요, 과실이에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손해가 발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더라. 나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나무 보험금은 세 번째가 얘는 적과 전과 적과 후 상관없이 보험기간 전 기간 위험의 형태가 종합위험입니다. 어떤 자연재해든 다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나무손해보험금. 얘는 보험금 산정식이 간단합니다. 앞으로 잘 만나게 될 가, 피, 자 방식이에요. 가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실, 얘는 나무. 그래서 과수라고 합니다. 과수. 됐나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 적과 전에 받을 수 있는 착과 감소 보험금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뭐를 배웠어요? 착과 감소량. 그럼 이제 이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량이죠. 무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은 우리가 과중조사, 과실의 무게를 조사를 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과실의 무게는 평가사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과실의 무게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평가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만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양은 계약사항에 나와 있어요. 250g, 450g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량이 아니라 뭐다? 수예요, 수. 적과전 종합위험은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여기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져 있는, 가입할 때 정해진 과실의 무게라고 해서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착과 감소량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 얘를 찾으면
얘를 찾아내기만 하면 다른 거는 자동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예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개수는 4개지만 카테고리는 2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사과, 배하고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방식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언제? 적과 전에요, 적과 후에요? 열매 속기 하기 전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방식은 몇 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적과 전에 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래요 하는 것이 무슨 방식? 종합위험. 자, 이때의 종합위험이라 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우리는 보험료를 좀 절약하고 싶어요 하면 위험의 범위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적과 전에 나는 5가지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을래요 하는 것이 5종 한정. 얘는 기본이에요, 옵션이에요? 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계약, 보통계약이라고 부르고,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우리가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5종 한정은 주계약, 보통계약이 아니라 얘는 뭐다? 특약입니다. 왜 이걸 선택을 해요? 보험료를 절약받기 위해서. 왜 보험료가 절약될까요? 위험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사람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4가지가 되더라. 사과, 배이고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단감, 떫은감인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사과, 배이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단감, 떫은감이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그때마다 뭐가 달라지느냐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보장 방식을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보통 계약에 해당되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 경우,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거 배웠습니다. 그죠? 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는, 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착과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착과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감소, 줄은 거죠. 이때 감소와 감수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구분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 줄은 것을 감소라고 하고, 얘는 말 그대로 수확이 줄어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는 착과 감소량이라 부르고 얘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불러요. 감수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죠.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념을 위해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은 거, 얘는 수확이 줄어드는 거. 그럼 여기서는 감소라는 것이 쓰였으니까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은 거죠. 그 어떤 기준이 뭐예요? 평년 착과수. 다른 품목에서는 얘를 평년 착과수라고 하지 않고 평년 수확량 이렇게 불러요. 차이가 있죠. 차이는 있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니까 줄여서 평착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 이름은 평년 착과수예요. 얘가 이제 량으로 바뀔 때는 뭐 곱해주면 된다고? 과중을 곱해주면 돼요. 평년 착과수라고 하는 것은 평년에, 우리 과수원의 평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평년 착과수잖아요. 평년이라고 하면은 연도를 평균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몇 년짜리예요? 보험 가입하기 직전 5년 동안의 이 과수원의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죠. 그러면 이 평년 착과수는 재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평년 착과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규 가입을 했다라고 봅시다. 신규 가입을 하면 과거 이력이 없죠. 과거 이력이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얼마만큼을 가입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알아도 보험회사는 몰라요. 그래서 신규 가입을 할 때는 우리 과수원 거 말고 해당 지역의 평균값을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과수원 거 말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표준 수확량. 신규 가입을 할 때는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표준 수확량이 1000kg입니다. 1000kg. 1000kg. 그 다음에 2년 차가 될 때 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적과가 끝나고 나서 열매 속기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정말로 얼마나 과실이 맺혀 있나 조사를 했더니 700kg가 적과가 돼 있더라고. 즉 착과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 표준보다도 줄었지요. 표준보다도 줄었지요. 그죠? 그러면 다음 2년 차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얘와 얘의 평균이 되겠죠. 그죠? 원래는 1000kg였던 것이 그 다음에는 1700kg에 나누기 2 하게 되면 평균 얼마 나와요? 1700이면 2로 나누면 850kg 정도가 되겠네. 그죠? 또 재해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500kg가 나왔어요. 500kg. 그러면 1700, 500, 2200에 3년으로 나누니까 700kg 조금 넘겠네. 그쵸? 점점점 보험에 가입하는 평년 수확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때 이제 지금 1년차, 여기가 2년차, 얘가 3년차예요. 3년차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평균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때의 평균값은 아까 850이었으니까 500kg 나왔으면 보험금 받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피해가 정말로 크지 않으면 이 기준보다 줄어야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보험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왜 이번에 피해가 있었는데도 왜 보험금이 안 나와요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일단은 기준이 되는 값인 뭐로 가입을 한다? 평년 착과수로. 이 평년 착과수는 가입 직전 5년 동안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저가와 착과량의 평균값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준보다도 현재 조사를 갔을 때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들면 그게 뭐예요? 착과 감소예요. 자, 그러면 평착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열매 속기라는 것을 하고 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간다라고 했죠? 의무조사입니다. 착과수 조사는 의무조사. 안 그러면 이 보험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줄어든 개수만큼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현장에 여러분들이 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 계약 전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입이 된다고요. 그죠? 그 조사를 뭐라고 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줄여서 적착. 얘는 적과가 끝나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적과 후 착과수고, 이 조사하는 것을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얘는 의무조사입니다. 사고 유부에 상관없이 계약 농지 전 건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 이 조사를 해야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평년착과수는 우리가 구해요 조건으로 제시가 돼요. 그 조건 제시된 값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지를 딱 받아들면 제일 상단에 계약사항을 찾아보면 이 과수원이 계약을 할 때 평년착과수를 몇 개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나와 있다고요. 그죠? 이 평년착과수를 실제로 구하는 것은 어느 과목에서 2-1 과목에서 배우는 거고 2-2에서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약사항의 조건으로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2 과목에서 구해야 될 거는 결국은 뭐를 구해야 된다? 적과 오착과수. 그러면 적과 오착과수는 말 그대로 적과가 종료되고 나서 이 과수원의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것을 적과 오착과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적과 오착과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과실들이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무 중에서 과실이 달려 있는 놈도 있을 거고 과실이 없는 놈들도 있겠죠. 과실이 없는 것까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실이 없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더라. 그래서 일단은 적과 오착과수의 첫 번째는 무슨 조사를 한다? 나무 조사를 하더라. 무슨 조사? 나무 조사. 그럼 이 나무 조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뭘 조사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실제 결과주수. 얘 조사한다고 했죠? 자, 실제 결과주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겠지만 이제 그 농촌에 가면 각 지역마다 품목 농협이 있어요. 지역별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사과나무가 1000주 정도 있다. 1000주 정도 있다. 근데 이 1000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는 계약자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농협에 가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수원에 나무가 몇 주 있어요? 물어보면 뭐 한 대충 1000주 있어. 그러면 지역 농협은 현장에 가서 정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가 1000주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게 옳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보통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따라서 그냥 가입을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가입 결과주수다라고 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과실이 맺히는 나무들의 수, 얘가 가입 결과주수예요. 근데 현장에 갔더니 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입한 결과주수와 실제 결과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 결과주수는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3페이지 우측의 박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실제 결과주수는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 내, 농지 내 심어져 있는 식재된 모든 나무수 단 뭐를 제외해요? 인수제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나무.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과실이 맺히는 것을 결과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가임 연령이 있듯이 나무도 과실을 맺힐 수 있는 수령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은 특정 수령 미만으로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인수제한들을 체크를 해서 실제 결과주수라는 것을 산출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고사주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고사가 뭐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떤 나무들 중에서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어떤 이유로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를 고사주수. 그죠? 이 나무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 나무에는 나무가 죽었으니까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얘는 빼고 조사해야 되잖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수학, 불능, 수불. 수학 불능은 적과전 종합이 오면은 얘가 필요한데 또 다른 과수에서는 얘를 인정을 안 해요. 그거는 적과전 종합위험이 농민한테는 훨씬 더 좋은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학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주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지 주지 또는 꽃눈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2분의 1, 3분의 2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절단되었거나 침수되어서 보험 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지만 이 나무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나무 손해보험금을 줄 때는 얘는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얘는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금 피해율을 산정하는 고사주수가 들어가고요. 수확 불능은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만 나무에 대한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사된 나무들 중에서 수확 불능된 나무들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 불능인 나무들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미보상주수라고 부릅니다. 미보상주수도 결국은 죽은 거고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지요. 다만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들을 걸러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무슨 조사를 해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이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 나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이 없더라. 얘는 조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뭐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 여기에서 얘를 빼고 얘를 뺀 것을 우리를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주수. 뭐 조사할 거예요?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할 대상이 되는 나무들의 수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전부 조사하는 거는 뭐예요? 전수조사. 그럼 이때 전수조사라고 하면 고사주수 조사할까요? 전수조사라면 그 농지 내에 있는 거 전부 조사하는 거니까 얘 조사할까요? 안 합니다. 전수조사라 하더라도 그 조사를 전부 다 한다는 말은 조사 대상 주수 전부를 조사한다는 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일부만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전수조사한다라고 했어요? 표본조사한다라고 했어요? 표본조사.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게 뒤에 보면 적과 종료 이후에 낙과수 조사라는 게 있어요. 낙과는 뭐예요? 떨어진 과실. 착과는 달려있는 과실. 그죠? 이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를 또 원칙으로 해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중이 가입을 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과실만 세면 되기 때문에 낙과수는 전수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떨어진 과실만 세면 되는데 왜 표본조사를 할까요? 얘는 떨어진 과실만 세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도 돼요. 근데 왜 얘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표본조사를 하고 얘는 왜 전수조사를 할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적과후 착과수는 사고가 나야 조사를 해요? 아니면 의무조사예요? 의무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얘는 표본 조사를 해요. 근데 낙화수 조사는 의무 조사가 아니죠. 태풍이 왔거나 강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해야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를 해요. 근데 과중조사와 착과수 조사를 같이 하는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보통은 표본 조사를 해요. 근데 낙과수 조사가 전수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더라. 참고 삼아. 자,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저가호 착과수를 할 때는 무슨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렇죠. 앞에 생략된 게 뭐다? 표본으로 조사할 대상이 되는 나무들의 수예요. 그러면 이 저가호 착과수 조사는 모든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하지요. 그러면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1000주 있어요. 그럼 이 1000주 중에 몇 주를 표본으로 할 건가? 그날 가서 컨디션 좋네 한 100주 조사하고 오늘따라 뒷골이 땡기네 한 3-4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더라는 거지. 그 기준이 뭐냐니까 얘예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뭐를 한다? 표본 주수를 뭐 한다? 산출해서 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니까 배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50주 미만. 50주 미만일 경우에는 몇 주를 한다 그랬죠? 5주. 5주예요? 5주 이상이에요? 최소가 몇 주? 그러니까 이 과수원의 결과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50주 미만이면 최소 표본으로 몇 주 이상 한다고? 5주 이상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 50주 미만 다음에는 50부터 100 미만. 100에서 150 미만. 이쪽은 다 미만입니다. 150에서 200 미만. 그럼 순서대로 6주, 7주, 8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200주 다음부터는 간격이 100주 단위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200주부터 300주까지는 9주. 땡땡땡땡땡 하다가 900주부터 1000주까지는 16주. 1000주 이상은 17주. 따라서 5주부터 17주 사이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드니까 공식화한 게 있다라고 했어요. 공식은 몇 주 이상부터? 150주 이상부터 이 앞대가리에 얼마를 더하면 7을 더하면 표본으로 해야 될 표본 주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150주의 앞대가리는 1이죠. 1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예요? 8.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9지요. 9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예요? 16. 얘는 1000주 이상이죠. 1000주 이상이니까 얘는 1이 아니고 10이죠. 10에다가 7을 더하면 얼마예요? 17주. 그래서 규칙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은 모든 과수에다가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얘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방식을 쓰더라 하는 거예요. 10개 품목에 한해서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표본주수를 산출해서 정하고 표본주를 선정. 얘는 이제 선택해서 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체 주수를 표본주수로 나누면 간격이 나오지요. 그 간격에 따라 정했는데 얘가 정한 놈이 표본주로서의 그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여러분들이 표본주를 선택을 하려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평균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가 평균적인 놈을 표본주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본을 붙이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자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품종이 뭐고, 수령이 몇 년이고, 착과수가 몇 개, 이렇게 적어 두는 거예요. 그럼 표본주를 선정을 했으면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뭐를 세는 거예요?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이 착과수를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표본주수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표본주 한 주당 평균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인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나오겠죠. 얘를 갖다가 어디다 곱하면,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면 이 과수원에 뭐가 나오더라?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더라. 이게 기본. 자, 근데 우리 과수원에는 하나의 품종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조사를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더라?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서 분리해서 조사를 하더라. 그래서 각각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다 합친 것이 이 과수원에 뭐가 된다? 적과 후 착과수예요. 그러면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이 표본 주수도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별도로 해야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적정 표본 주수라고 부르더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적정 표본 주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얘를 구하는 게. 그러면 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디 거부터 구해야 돼요?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를 해야 돼요.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예를 들어 우리 과수원에 A 품종, B 품종, C 품종 3개의 품종이 있다라고 했다면 얘가 150주, 얘가 100주, 얘가 100주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면 120주라고 했다고 하면 얘가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전부 다 더하면 몇 주예요? 370주.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는 370주니까 이때의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돼요? 3 플러스 7 하면 표본 주수가 10주가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이 표본 주수는, 최소 표본 주수 이 10주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일 때 370주예요. 370주일 때 표본 주수가 10주였죠. 그러면 150주일 때는 몇 주냐? 비례해서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례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10주를 이 10주는 몇 주일 때? 370주일 때 10주였으니까 150주일 때는 몇 주가 되느냐를 알아보려면 370주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이 몇 주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50을 370으로 나누면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 중에서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비율만큼 표본 주수를 갖고 오죠. 맞나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2점 얼마 나오겠네요. 4점 얼마 나오나요? 그러면 4점 얼마 나오면 소수점 첫째 자리는 무조건 뭐 한다고? 올림. 그래서 얘는 몇 주가 된다고? 5주가 되더라. 그러면 이 5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지요. 센 다음에 표본주 5주로 나눠주면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150주에 곱하면 이 품종의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죠. 각각 그와 같은 방법을 계산을 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을 이 과수원에 뭐라고 부른다? 적과 후 착과수. 이게 지난 3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 정리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리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똑같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지만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그 피해가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럼 이 말은 피해의 규모가 전체예요, 일부예요? 일부. 이게 중요해요. 피해의 규모가 전체가 아니라 어떤 경우? 일부.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입었을 때는 어떻게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느냐? 자, 보장 방식은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이지만 어떤 재해로? 조수해 또는 화재로. 자, 이때 조수해라고 하면은 세 조자에다가 짐승 숫자. 대표적인 피해가 멧돼지 피해. 시위험에도 멧돼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적과 이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고 멧돼지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멧돼지가 이 과수원 1번 주부터 해서 뭐 저 뒤에 300주까지 전부 다 들이받아갖고 절단을 내는 게 아니라 멧돼지가 들어오면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일부 피해 시예요? 전체 피해 시예요? 자연재해 자체가 해당 과수원에 냉해가 오면 뭐 나무 몇 주만 냉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 일괄적인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상정하고 산출된 방식이고 얘는 전체 피해가 아니라 무슨 피해예요? 일부 피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피해 입은 것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방식은 특이한 방식을 쓰는데 종합위험이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미니멈이라는 것을 써요. 자, 미니멈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최소값, 최소값이라고 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은 기준이 평착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적착을 뺀 값, 얘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이 두 개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쪽을? 작은 쪽의 값을 뭐로 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피해 입은 것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하되 얘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한다고요? 작은 거. 그러니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계산을 하되 이 값보다 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가 1000개 나오고 얘가 7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700개를 인정을 해요. 근데 얘가 700개가 나왔는데 평착 마이너스 적착한 게 500이 나왔다면 몇 개로 인정을 한다고? 500개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정리됐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다가 기준이 되는 평년 착과수에다가 얘가 무슨 피해예요? 나무 피해지요? 나무 피해율을 곱하는 거예요. 나무 피해율. 평년 착과수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나무 피해율. 근데 이 나무 피해율은 원래 이름이 뭐냐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입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 근데 이 방식에서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라고요? 나무 피해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써도 돼요. 뭐라고요? 나무 피해율. 굳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갈 필요 없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기준이 되는 평년 착과수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나무 피해율을 곱한 것이다. 이때 이 나무 피해율은 뭐라 부른다고요? 최대 인정 피해율. 왜 최대 인정 피해율이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무 피해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적과후 착과수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는 계약사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만 구하면 된다? 나무 피해율. 그럼 이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나무 피해율에서는 찾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나무에 피해가 입어서 과실에 피해를 준 거. 아까 우리 고사 배웠죠? 고사주수. 그 다음에 나무는 죽지 않았지만 보험기간 내 수확을 할 수 없는 수확불능주수. 그 다음에 이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나무에 과실이 있든 없든 고사로 판정이 되면 과실이 하나도 없는 거로 봐요. 하나도 없는 거로. 그 다음에 얘도 이 과실이 수확불능이면 뭐 5개 정도는 달려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거로 봐요. 즉 몇 퍼센트 피해로 본다. 100% 피해로 봐요. 근데 좀 뭐 키가 작은 고라니가 와서 밑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꽃눈만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럼 이건 전부 피해예요? 일부 피해예요? 일부 피해. 세 가지 나무 피해율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세 가지를 조사합니다. 고사된 나무, 수확 불능인 나무, 일부 피해 나무. 그럼 일부 피해 나무는 100% 피해예요? 100% 피해가 아니에요. 100%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 피해로 봐요.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왜 이걸 100% 피해로 보느냐니까 산출 시기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능주수 플러스 일부 피해주수. 이 세 가지가 전부 분자로 가요. 그럼 이 나무들은 전부 어디에 있던 나무들이에요?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이죠? 가입 결과주수예요? 실제 결과주수예요? 실제 결과주수.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일자 기준으로 우리 농지 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무들을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나무 피해율. 어려운 거 없죠? 조건에서 뭐만 찾으면 돼? 고사된 나무가 몇 주인가? 수확 불능인 나무가 몇 주인가? 일부 피해가 몇 주인가만 찾아내서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무 피해율. 이 나무 피해율은 어디에다 곱해진다고요? 평년 착과수에 곱해서 얘 값이 뭐로 바뀐다고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로 바뀌어요. 얘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을 작은 쪽을 뭐라고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라 하고 여기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1번식하고 2번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차 계약상에 나와 있고 저가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구한 다음에 구하든지 아니면 종합위험인데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뭐를 구한다? 나무 피해율을 산출을 해서 평년 착과수에서 곱하고 그 값하고 평착 마이너스 적자값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쪽? 작은 쪽을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세 번째예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뭐냐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적과 전에 뭐로 가입을 하면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을 어떻게 구하느냐니까 이렇게 구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 부분을 구하는 게 달라져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조금 전에 뭐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했어요? 평착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한다라고 했죠.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인정 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정 피해율이 나무 피해율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인정 피해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온다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유가 타박률이라는 게 있고요. 나무 피해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했더니 10%, 나무 피해율이 20%, 낙엽 인정 피해율이 17%가 나왔다고 하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예요? 얘가 뭐가 된다고?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얘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평가사는 얘들을 어떻게 조사할 건가?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 사항입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